네, 이제 주 후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이번 주에 두 번째 나오시는 건데 지난 출연 때는 중국 증시가 안 좋지만 그래도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한 줄 평을 줄여주신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이번 주는 좀 악재가 가득한 주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악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증시가 부진했었죠. 네, 이유는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부진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테고, 미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 역시도 증시 하락 요인이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듯이 지금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입니다. 중국의 청년층 고용 비중에서 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IT,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것들인데, 중국의 빅테크인 알리바바가 지난 1년 동안 2만여 명을 구조 조정한 데 이어서 추가적으로 감원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이러한 점도 중국의 고용 시장을 더욱 위축시킨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라든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부각된 점도 부정적 중국의 물가라든지 부동산 경기 상황을 미루어 보면은 중국의 정책 강도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실질적인 정책 액션이 취해지지 않고 지난 4월 정치국 회의가 종료된 이후로 다른 정책 이벤트라든지 단기 모멘텀이 좀 당분간 부재하기에 이러한 점이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 네, 지금 얘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 이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반도체로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지방 정부가 또 부채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빚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 굉장히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중국 증시를 다시 한번 3,200선 포인트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지수 역시 지금 3,200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 장중에 한 0.1% 수준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에 비해서 또 항생은 또 1.7% 하락하면서 약간의 중국 증시 내에서도 본토와 그렇지 않은 부분의 흐름 자체가 약간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단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좀 얘기를 해줬던 연구원이 되겠는데요. 자세하게 이제 이슈를 좀 더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그렇다면 중요한 중국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미중 반도체 전쟁 이슈입니다. 네, 중국의 이번 미국 마이크론 제품 판매 금지 조치가 한국 반도체 업황에서는 호재냐 악재냐 이러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미중 간 반도체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도 미국에 이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중국 내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주요국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가 중국 입장에선 사실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악재로 지속된다기보다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유는 우선 중국의 최대 육성 산업 중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당연히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우리나라와 같이 주요 반도체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계속해서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경쟁력이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이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는 이유거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인하한다던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던가 이러한 정책을 과거부터 계속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 자립이라던가 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육성을 더욱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중국의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이슈입니다.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위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23조 달러, 하나로 약 3경 원이 육박하고 있는 수준이고 중국 내 상당수의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120%가 넘는 수준이라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디폴트 우려라든지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지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느라 당연히 재정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일 테고 사실 상하이라든지 베이징 같은 1선 도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3, 4선 도시와 같이 비교적 발전이 덜인 지역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부채가 지속이 된다면 결국에 지역 경제 성장은 더디게 될 테고 빈부 격차 역시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지금 당장 중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부동산 살리기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 토지 매각이 즉 부동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만 이들의 재원이 확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방정부도 이러한 부채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회의 때마다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거다라고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정부에서 계속해서 주택 건설 보장이라든지 주담대 금리 조정이라든지 구매 제한 완화라든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올해 중국의 부동산 중심으로 부양책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해결을 중이고 또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팔로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원님? 네, 27일 중국 제조업 경기를 점검할 수 있는 이제 4월 산업재 기업 이익 지표가 발표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여타 경제 지표들이 다 부진하게 나와서 산업재 기업 이익 지표 역시 부진한 흐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 나온다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5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4월에는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면서 수축 국면으로 재전환됐었는데 이번 5월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이라든지 코로나19 재유행, 지방정부 부채 우려 같은 재앙 요소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진한 흐름이 한 번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경계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나우차이나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간열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